가까이 오셔야 되겠네요. 네, 박지원 위원장님의 개회 선언으로 제8차 원내 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당이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 할머님들에게 가기 때문에 30분을 땡겨서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국민의당 제8차 원내정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리우로부터 진종호 선수의 3연패 금메달, 그리고 우리 축구의 8강 진출 시원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폭염 속에 찌들고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대통령께서는 전기료 누진 폐지의 선물을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맨 먼저 누진율 인하를 강조를 했고, 아울러서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내걸어서 전기료 인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이 아니죠. 전기료 인하를. 또한 대통령께서 오늘 시원한 선물을 우리 국민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오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등 지도부가 방문했을 때 해임하게 하겠다 하는 소식이 알려지기를 고대합니다. 어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만 전주 일정으로 오늘 오후 4시에 이정현 대표께서 저를 방문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마침 대통령께서 이정현 대표 등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오늘 오찬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이정현 대표에게 꼭 대통령께 이러한 내용을 건의해서 좋은 소식을 가져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의미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드 배치입니다. 두 번째, 우병우 수석 해임입니다. 세 번째, 추경 청문회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협력을 바랍니다. 네 번째,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 법안을 매듭 지어주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이번 개각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지역 균형 인사를 해 주실 것. 특히 이정인 대표는 광주에서 생활했고 광주에서 정치를 시작했고 순천 구례 곡성의 순천시의 국회의원을 하고 계십니다. 호남 차별 인사를 시정해달라고 꼭 건의해달라고 부탁에 맞지 않습니다. 여당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정인 대표께서 대통령께 할 말씀을 꼭 하고 나오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제 어제 1박 2일 동안 전북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맨 처음 방문했습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신 전북 도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아직도 전북에 우리 총선 민심이 그대로 살아서 국민의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비대위는 전북 현장 비대위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인재 채용 시 지역 인재를 35% 의무 채용하는 법안과 전국 전통시장에 있는 무허가 건물 등 특정 건축물 양성화하는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주, 전북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에 똑같은 혜택이 가고 전국의 10대 혁신도시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똑같은 혜택이 가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민주에서도 꼭 함께 추진하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어제 군산에서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대표들을 만나서는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기업 조선소들이 1년에 수조 원씩 막대한 흑자를 냈을 때 협력업체와 하청해서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참으로 분노를 했습니다. 이제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폐쇄 운운하는 것은 기업 윤리로 보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설립한 지 몇 해 안 돼서 현대중공업 군산 공장을 폐쇄한다고 하면은 그 협력업체와 하청에서 그리고 노동자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특히 협력업체들이 이제 시설 자금을 상환하고 있을 때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모두가 도산합니다. 군산시와 전북이 함께 망합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의 경영층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오운화인 정몽준 전 의원께서 우리 전북 국민의당 의원들 7의원이 면담을 신청하고 있지만은 계속 기피하고 있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몽준 전 의원은 새누리당의 서울시장 후보였고 유망한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의 실질적 오너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기업의 윤리로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정몽준 의원이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의 면담을 사실상 거부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 이름으로 정몽준 의원의 책임 있는 태도 표명과 우리 당 의원들의 요구에 응해줄 것을 거듭 촉구를 합니다. 사드 반대 백악관 청원 10만이 돌파했다고 합니다. 어려운 역경 속에서 꾸준히 추진한 성주 군민들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당도 성주 방문 후 거당적으로 함께 노력했는데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 청와대에서 입장 표명이 죄송합니다. 미 백악관에서 입장 표명이 있겠지만은 올해는 모든 군사적 안보를 위해서도 사드 배치가 취소돼야 한다는 것을 10만 서명운동자들과 함께 요구해 가지 않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개월째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북핵, 미사일, 그리고 사드만 남아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투자한
개성공단 진출업체와 많은 협력 회사 그리고 노동자들에게 과연 폐쇄가 최적의 일이었는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더욱 진전되었고 정부는 이제 북핵과 미사일을 막으려면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사드는 북한 핵과 미사일을 방어하는 무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사드 배치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자. 됐죠? 네, 정책위 의장입니다. 국민의당은 7월 29일 가장 먼저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6단계의 누진 구간을 4단계로 줄이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했습니다. 그 이후 각 정당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일부 정당에서는 의원들이 입법안을 내서 전기료 누진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그런 법안들은 19대 때 모두 폐기되었던 법안입니다. 가정용 전기료 문제는 새로운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즉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과 더불어서 대통령께서 기재부, 산자부, 한전의 협의를 이끌어내서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요금은 그 체계가 좀 복잡하고 원료 가격의 상승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력요금 자체는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전의 기본 공급 약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전력요금 체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방법도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전력 약관을 바꾸자고 하는 정확한 방법으로 말씀드렸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국민을 생각하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을 해결하는데 직접 나서 주셔야 합니다. 기재부, 산자부, 한전을 한꺼번에 불러서 40년 동안 우리 국민이 봉의되어 온 누진 폭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산자부는 엉뚱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너무나 더운 이 염천 더위에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불에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국민의당이 최근 제시한 누진제 개편안을 제대로 살펴보았는지도 의문입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에너지 저소비층을 비롯해서 주로 중산층과 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단계, 2단계, 그리고 3단계와 4단계를 각각 통합하는 그러한 개편안입니다. 1조 원 정도 국민들에게 연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합리적인 안입니다. 원가 계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산자부는. 그런데 산자부는 이미 원가 계산의 근거를 공개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산업용 전기료는
1kW당 107원 단일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 83.3%는 그 산업용 가격보다 훨씬 높은 전기요금을 물고 있습니다. 2구간만 하더라도 126원입니다. 3구간만 하더라도 188원입니다. 4구간만 하더라도 280원입니다. 4구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약 5%를 제외한, 죄송합니다. 4구간까지 우리 국민들의 50%를 제외한 95%의 국민들이 놓여 있습니다. 1구간 저소득층을 위한 구간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2, 3, 4구간에만 78%의 국민이 해당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구간 280원 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 107원에 비해 2.5배가 넘는 바가지 요금입니다. 이러고도 가정용 요금은 원가 이하라고 주장하는 산자부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용 요금의 원가가 더 드는 이유로 송배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듯한 이 주장은 정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입니다. 발전소 근처에 있는 가정보다 발전소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기업에 그러면 왜 더 싼 전기요금을 제공하는 것입니까? 발전소 가까이 있는 가정에 그동안 싼 전기요금을 공급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짓말은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전은 11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구현했습니다. 물론 자회사까지 연결된 재무제표 합산의 결과입니다. 올해 상반기만 6조 원에 달합니다. 이렇게 원료 가격이 떨어져서 한전에 막대한 이익이 쌓일 때 바로 이때가 40년 적폐인 가정용 전기요금 폭탄을 해결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이번에 해내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전기료가 올라갈까봐 벌벌 떠는 우리 국민들, 경로당에 에어컨을 달아놓고도 전기료가 무서워 틀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 많은 자녀를 낳아 다가구로서 어렵게 살아가지만 전기료가 무서워서 에어컨을 가구처럼 모시고 사는 우리 국민들의 이 절박한 마음을 대통령과 정부는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장병환 산자위원장님이 발언하시겠습니다. 그 산자위원장이 좀 네. 산자부 장관을 데려다가 좀 야단을 치지. 저도 전기료 이 누진제 폐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기록적인 폭염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이 살인적인 전기료 누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국민 뜻과 동떨어진 불통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전기료를 낮추면 전기 사용량이 급등해 문제가 생기고 상위 1%를 위한 부자 감사와 같다는 엉뚱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이미 생활 필수품입니다. 에어컨 좀 틀었다고 상위 1%가 되는 거냐? 기후온난화의 책임을 왜 국민만 힘들게 져야 하는 거냐 하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체 전기 사용량의 13%에 불과한 가정용 누진제 개편이 문제라면 나머지 87%에 달하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료 특혜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정부의 입장은 이율배반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전은 최근 몇 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1조 5,190억 원이던 것이 2014년 5조 7,876억 원, 작년에는 11조 3,467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9.2%나 됩니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전자가 13.16%, 현대자동차가 6.9% 영업이익률을 올린 것과 비교할 때 한전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는지 명확히 아실 겁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해 금년에는 15조 원이 넘는 이익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은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기업인 한전은 막대한 이익을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데 정부는 국민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러한 한전의 이익이 다시 국민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전 주주 중 3분의 1이 외국인입니다. 지난해 2조 원의 배당 중 약 6천억 원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국민을 위한 공기업인 한전이 폭염과 저유가로 이렇게 사상 최대 이익을 올리고 있는데 이 이익의 상당 부분이 국민이 아닌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들은 산업용 전기료 조정을 하는 것은 미국이 포스코 등에 대해서 반덤핑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국회와 국민들의 합당한 요구를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거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와 공기업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에너지는 이제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복지에 해당합니다. 저는 국회 산자위원장으로서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에 산자위를 소집해 산업부와 한전의 전기료 누진제 문제를 따져 묻는 등 국민들이 국회에 부여해 주신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 정부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 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김관영 원내수석부장님 발언하겠습니다. 좀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맨 먼저 제안을 했고 정책위에서 수차례 그러한 활동을 했습니다. 지금 장병완 산자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더라도 한전의 배당금 중 외국인 주주 3분의 1에게 6천억 원이 배당된다고 하면은 물론 자본주의 국가에서 외국 투자를 받는 것은 당연하고 또 그 주주들에게 배당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 결국 우리 서민, 우리 국민의 그 고통을 뽑아서 한전이 외국인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제가 처음으로 부탁드리는 거니까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한창입니다. 조선산업이 보다 규모를 축소하고 경량화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당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울산에 11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는 울산조선소가 있고 군산에 유일한 1개의 도크를 가지고 있는 군산조선소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몇 개의 도크 중에 1개를 폐쇄하는 것과 유일한 도크가 있는 군산조선소의 도크를 폐쇄하는 것은 그 파장이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불과 6년 전에 군산으로 이사와서 군산조선소가 새로 개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만 믿고 새롭게 군산에 둥지를 튼 30여 개의 협력업체들은 이제 겨우 투자금, 시설자금을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때에 유일한 도크를 폐쇄한다면 이 모든 회사들은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박지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몽준 최대 주주의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실제로 정몽준 전 의원께서는 현대중공업 최대 주주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현대중공업의 주요 임원으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민들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절규에 이제 응답해야 됩니다. 국민의당 소속 전라북도 의원들이 수차례 면담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자세에 기대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 있는 답변, 책임 있는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경진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미방위 국민의당 간사 김경진 의원입니다. 미방위 산하에는 지금 약 70여 개의 국가 출연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국가 출연 연구소의 연구진들의 연구 역량을 제고시키고 이 연구진들이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연구진 내부에서 개발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있는 주식회사라든지 영리법인에 적극적으로 이 기술 자체를 출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출자된 기술이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 연구원들에게 성과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자한 기술을 현금으로 평가해서 돈으로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일정 금액이 비율에 따른 일정 금액이 연구원에게 지급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술을 출자하고 적정한 주식으로 받고 이 주식이 상장되어 평가가 되었을 때 사실은 가격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이 나중에 사후적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연구원들에게 과연 어떻게 분배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금 산하 이제 BHN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 이 기술을 출자를 했었는데 여기서 주식 대박을 터뜨려서 약 1,000억 대의 성공 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분배 여부를 가지고 내부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래부 측에 신속하게 관련된 규정을 좀 정비하고 미래부 측의 이 규정 정비가 조금 어려울 경우에는 법제처라든지 감사원의 자문을 받아서 적정하게 규정을 정비하라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원들의 연구 능력 또 연구 동인을 이렇게 신속하게 이끌어낼 부분 또 국가의 어떤 기술 상용으로 인해서 국부 증대 이런 측면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고려해서 신속하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동석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동석 당무부대표입니다. 위안부 문제 정부와 교육부는 부창부수 노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한 첫걸음은 교육에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 교육부는 너무나도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올해 초부터 사용되고 있는 초등학교 6학년 국정사회 교과서에서 위안부 서술 부분과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그에 반해 일본은 교육계는 무경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애국하는 부부 인사가 일본 교육계 수장으로 올랐습니다. 앞으로 일본 교과서에서 군 위안부 문제가 왜곡되고 삭제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위안부 문제를 잊자고 한일 교육계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30년 아니 10년 지나도 한일 양국 어린이 세대들은 이 문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화해치유재단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육부와 정부가 부창부수 노름 중인 것입니다. 조금 뒤에 우리 국민의당 지도부 일동은 나눔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국민의당의 일원으로서 이 재단의 설립을 반드시 막아내고 교문의 일원으로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고 약속드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윤영일 의원님 발언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의장님 말씀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조금만 좀 추가 말씀을 올리고 싶어서 시간을 얻었습니다. 지금 폭염 속에서 국민들이 대려 걱정하는 게요. 폭염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기요금 폭탄을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 걸 저는 국민들 속에 직접 들어가서 몸소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태의 심각성이 크다고 하는 점을 다시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일전에 저희 국민당이 7월 29일입니다. 전기요금 체계 발표했습니다.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즉 1, 2단계 구간 요금을 1단계 요금으로, 3, 4단계 구간 요금을 3단계 요금으로 개편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연간 한 1조 원 가량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새누리당 쪽 당정 협의해서 작년도에 시행했던 그 한시적인 요금 누진제에 대한 감면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 추진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립니다. 그 방안은 4단계 요금을 3단계 요금으로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실성이 될 수 없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즉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왜냐? 현재 4단계 요금 적용 비율을 받고 있는 국민 인구 비율이 23.6%입니다.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1, 2단계, 2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고 있는 국민의 비율도 22.6%입니다. 미봉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전기요금 개편 체계에 의하면 국민들은 연간 한 1조 원가량의 전기요금 전략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전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률만 6조 3천억입니다. 최근에 한전 조한익 사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요금 체계는 누진제가 다단계일 뿐만 아니라 누진 체계가 너무 가파라서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한 사항입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당에서도 새누리당에서도 저희 국민의당의 전기요금 체계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수용하고 있는 입장을 취한다는 데서 저희가 또 환영을 합니다만 그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어떻게요? 우리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제시했습니다. 6단계에서 4단계로.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근본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4일 생명보험협회가 신임 정부로 전 금융위원회 과장의 내정 사실을 밝히면서 금융권 협회들의 2인자 자리를 두고 관피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보협회의 전무직은 지난 2014년 생보 사고 이후 관피아의 폐해를 줄인다는 명분으로 신설된 자리입니다. 그런데 생보협회는 지난해 9월 오수상 전 부회장이 물러난 뒤 전무직을 신설해놓고 내부 승진 없이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로 운영해오다 전 금융위 과장을 생보협회 전무로 내정해 당초 관피아 폐해를 줄이려고 했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손해보험협회도 전무직이 공석으로 있으며 전 금감원 국장이 내정됐다는 설이 올해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명칭만 바뀐 2인자 자리를 여전히 금융위 출신 관피아가 차지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12월 공직자들의 재취업에 제한을 두는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피아의 악순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피아를 비롯한 낙하산의 인사의 폐해는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산은 대우조선 동반부실 사태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은 20대 국회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대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에 기득권 카르텔 타파 토론회 시리즈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7월 18일 정관예우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 이어 오늘 공격 낙하산 등 관피와 근절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8월 24일에 정피와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토론회에서 도출된 방안들을 담은 법안을 정기국회에 맞춰 제출할 계획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길에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네, 회의는 이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